청춘을 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부산은 18석 중에서 15석을 미래통합당이 휩쓸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파제를 넘은 파도는 해안도로를 덮칩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부산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물이 범람해가 꼭자 일정 다 침수되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전 협상형 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건설 PK 의혹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찬성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인 바다를 둘러싼 관광 특구인 만큼 개발에 있어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수수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동백동 사업이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부산 아파트 값이 일주일 만에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네, 앞서 부산 10대 뉴스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올해는 다사다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올 한 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부산보도국 공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 6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참 2020년은 코로나19가 송두리째 앗아갔다 이런 표현이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2월 21일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10개월 전의 일인데요.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연말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489명에 달하고 안타깝게도 숨진 분이 50명입니다. 확진자는 확진자대로 또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사투를 벌여야 했는데요. 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호텔, 여행사, 학원, PC방, 노래방 등 제가 다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업종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은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가게 문을 닫고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많이 만났습니다. 네. 인력사무소 소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제일 많죠. 젊은 친구들도 있고 밤에 쫓겨난 가게, 선술집 같은 거 그런 거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어떻게 버티다 끝내는 개업하고 오시는 분. 방과후 학교 교사, 취업준비생,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재난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재난약자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제도의 보호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런 재난약자들에게 참 힘겨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열심히 평범하게 살고 있던 시민들조차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팬데믹 상황인데 내년에는 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거돈 시장의 불명예 퇴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의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죠. 네, 4월 23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오거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다들 어리둥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에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또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사퇴를 해서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네. 오 전 시장 개인으로서는 3전 사기 불굴의 신화였고요. 또 민주당으로서는 23년 보수 텃밭의 아성을 무너뜨린 계기가 바로 시장 당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성추행이란 불명예를 안고 자리에 내려오게 됐죠. 이후 3달도 안 됐습니다. 7월에는 같은 민주당 출신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두 전 시장의 보궐선거 비용으로 세금 838억 원이 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선거 비용 또 행정 공백 또 상실감까지 시민들이 다 고스란히 떠안게 된 참담한 악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 영끌이란 말이 올해 또 유행을 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대화 주제 부동산이 된 그런 한 해였는데 뭐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1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많은 상대적 박탈감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올 한 해 부동산 담당 기자를 했었는데요. 한 번도 아파트 값이 내려갔다 이런 기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는 건데요. 해운대와 수영구 그리고 이제 동래구, 남구 이런 쪽에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보면 올해가 참 무서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거래를 한 건 하면 오후에는 1억 원을 올려서 또 다른 주인이 또 사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이달 초에 기장군과 중구를 뺀 부산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영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집값이 오른 곳은 가격이 조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산 지역의 거래도 줄면서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규제가 풀리자마자 아파트 값은 폭등한다.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내년에도 효력을 발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들은 소식만 보면 올 한 해 우울한 일만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부산에 좀 희망을 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이제 신공항 문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특히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또 폐기가 되면서 많은 희망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경우 올해 부산 경제가 어려웠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시민들의 마음에도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검증위원회는 김해공항 확장이 산장애물 때문에 항공기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소음과 수요 그리고 향후 확장성 또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사실인데 전문가들이 오랜 검토를 거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검증위원장의 발표, 김수삼 위원장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 수요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의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장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검증 발표 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 신공항 건설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새해가 되면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동남권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물류허브로 도약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된다. 이런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 보도국에서 주목했던 이 난개발 문제, 이것도 좀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KBS 부산은 센터 미지구를 집중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와 한진 CY 그리고 송도 일대 난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진 CY 땅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개발하는데 이 자리에 졸속협상으로 대규모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계획했다가 보도 이후 보류됐고요. 해운대 그랜드호텔 터에도 역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던 것을 저희 뉴스에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의 모친이 송도 해안가에 역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해둔 적이 있는데요. 아파트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법의 틈새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부산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KBS는 이런 꼼수와 특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년에도 고발 보도를 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느 때보다 어두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묵묵히 자신의 일터에서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뉴스의 주인공이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좋은 뉴스들 내년에도 잘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